안녕하십니까. 혼란한 정치 시사의 술을 술술 풀어보는 송국근 혼술 시즌2 약속드린 대로 2월 7일 화요일에 시작을 합니다. 매일 아침 조간신문의 주요 기사를 딱딱 풀어드리는 조간 딱풀. 앞으로는 조간신문 기사를 PDF 파일로 이 화면에 띄워드리면서 보다 선명하게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기사를 보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대부분의 조간신문 톱 기사는 이 튀르키예, 과거의 특히 튀르키예에서 일어난 지진 참사 소식입니다. 조선일보 일면 톱 기사를 보시면은 자, 새벽에 도시가 무너졌다. 그리고 튀르키예 7.8 강진 최소 2,300명 사망. 주민들 잠든 시각에 발생해서 피해가 커졌다. 시리아 포함 사망자 더 늘 듯. 자, 다른 조간신문들도 이 튀르키예 화재 참사 소식을 일면 톱 기사로 다뤘습니다. 자, 그런데 국민일보는 튀르키예 지진 소식은 일면 사이드 톱으로 빼고 일면 톱은 정치 기사입니다. 정치 기사를 실었습니다. 야당이 이상민 행안부 장관 탄핵 강행 처리를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렇게 강행을 처리를 할 때는 윤석열 대통령이 실세 차관으로 맞불을 놓는다. 이렇게 검토를 하고 있다. 자,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은, 여야 대충돌 최고조 치달을 뜻, 그리고 지금 민주당이 탄핵안 강행 처리 수순을 밟았습니다. 어제 의원총회를 열어서 이상민 장관에 대해서 탄핵을 당론으로 정한 뒤에 국회에 탄핵안을 제출을 했습니다. 이상민 장관 이태원 참사 책임을 지라 이거죠. 그리고 요 탄핵안에는 민주당과 정의당, 기본소득당, 야3당 의원 176명 전원이 이름을 올렸기 때문에 지금 과반수는 150석입니다. 그런데 176명이 이름을 올려서 일단 국회에서는 탄핵이 가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가결되면은 그 다음에는 헌법재판소로 넘어가죠. 헌법재판소로 넘어가는데 헌법재판소에서는 기각될 가능성이 상당히 크죠. 이 장관 탄핵은 어떤 법률과 헌법을 위반한 것이 드러나야 되기 때문입니다. 지금 국회에서 이렇게 탄핵을 하는 것은 정치적인 액션이기 때문에 일단 이 헌재에서는 기각될 가능성이 크지만 그 기간 동안 헌재가 심리를 하는 기간 동안 행안부 장관의 이 업무가 중단되죠. 과거에 노무현 전 대통령, 박근혜 전 대통령 때 그때 보셨을 겁니다. 그 헌재에서 심리를 하는 기간에 업무가 중단됩니다. 그러면은 행안부 업무에 공백이 생기게 되죠. 자, 행안부 상당히 하는 일이 많은데 공백이 생기게 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행안부 장관 탄핵 소찬을 국회 본회의에서 야당이 강행 처리할 경우에는 장관급 실세 인사를 행안부 차관을 교체를 했어요. 실세 인사로 행안부 차관을 교체로 해서 정면 대응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그 탄핵 소찬이 국회를 통과하는 시점부터 헌법재판소에서 결론이 나기 전까지 직무가 정지되죠.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행안부 차관 교체를 검토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다. 먼저 민주당의 일방적인 탄핵 소추안 처리에 밀리지 않겠다는 의지, 이 정치 공세에 밀리지 않겠다. 이 의지를 확실하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실세형 차관, 행안부 차관을 기용을 해서 이상민 장관의 공백을 메우고 탄핵안 국회 가결이 되면 행안부 조직이 막 흔들릴 수가 있죠. 장관이 없어지니. 그래서 그 행안부 조직을 추스르는 그런 역할을 하는 실세 장관을 임명을 할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차관입니다. 차관은 국회 인사청문회 이런 거 안 하니 차관이 대행을 해서 행안부를 끌고 가도록 그렇게 만드는 것이죠. 이 국무위원 탄핵안은 본회의에 보고된 시점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을 하도록 돼 있어서 아마 내일 본회의에서 이것을 처리를 할 것 같습니다. 이 기사를 왜 제가 먼저 앞서서 소개를 드리냐면은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뭐냐면은, 지금 다른 조간신문에는 이런 기사는 나지 않았습니다. 실세 차관을 임명해서 맞불 검토. 이 야당 정치 공세에, 이거 정치 공세죠. 정치 공세에 윤석열 대통령이 더 이상 밀리지 않겠다. 이 의지를 지금 확고하게 한 겁니다. 직접 맞대응하겠다. 여당에만 맡겨놓지 않고, 여당은 지금 정신없죠. 전당대회 하느라고. 그래서 여당에만 맡겨놓지 않고 직접 맞대응하겠다. 이런 의지를 강하게 밝혔다. 그리고 앞으로도 야당의 공세에 이 대통령실, 윤석열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는 그런 시도를 했다. 여기서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아마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 국정 운영 2년 차에 접어들면서 이 여의도 정치에 더 이상 밀려서는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그 집권 초반부터 거대 야당이 뭐 탄핵 운운하고 여러 가지 시도를 하고 또 지난 주말에는 장외로까지 다 일제에 나갔죠. 민주당 의원 한 100명 정도가 장외로 나갔기 때문에 자 이런 공세에 휘둘리면은 더 이상 이 국정이 좀 어렵겠다 이렇게 해서 직접 또 대통령실 참모들과 함께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는 자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휘둘리지 않겠다. 여의도 정치에 그런 결심을 한 모습인데 자 야당 공세에 강경 대응하는 것 외에 또 여당 국민의힘의 친정 체제를 구축을 하려는 그런 시도도 지금 계속 하고 있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윤심 논란 이런 것이 벌어지고 있는데 윤석열 대통령의 의중은 확고한 것 같습니다. 윤심이 당연히 이 여당 대표 경선에 개입을 해서 국정을 같이 운영을 할 수 있는 안정적인 국정 운영을 할 수 있는 파트너를 안치해야 되겠다. 여당 대표에. 왜? 이준석 그렇게 트라우마가 있기 때문에 이준석 때문에 국정 운영을 제대로 하지 못한 혼란이 일어난 트라우마가 있기 때문에 자기 정치를 하지 않는 사람을 안쳐야 되겠다. 자, 그 과정에서 나경원, 유승민 다 불출마를 선언을 했죠. 그리고 안철수 의원, 지금 안철수 후보와 대통령실이 충돌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동아일보 일면 기사입니다. 동아일보 오늘 일면 기사, 대통령실 1호 당원 대통령 의견 개진이 당연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안철수 의원은 대통령실 경선 개입은 법적인 문제가 많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렇지만 안철수 의원은 일단 좀 신중한 자세입니다. 어제 윤석열 대통령과의 어제 공개 일정을 어제 하루 취소를 했습니다. 취소를 하고 좀 몸을 낮추는 자세를 취했는데 윤석열 대통령과의 연대를 뜻하는 윤안연대 또 윤핵관 윤 대통령 측 핵심 관계자 이런 표현을 쓰지 않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윤안연대에 대해서는 대통령실에서 어떻게 대통령과 당권 주자를 같은 연대 이렇게 동일선상에서 놓느냐 이렇게 지적을 했고 윤핵관 이것은 이준석이 만들어낸 이 용어인데 그 갈라치기를 하기 위해서 마치 그렇다면은 뭐 윤석열 대통령이 윤핵관들에게 둘러싸여 있다는 말이냐 이렇게 해서 또 대통령실이 반발을 한 그 용어들이죠. 윤안연대 윤핵관 이 용어를 사용하지 않겠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실과 정치권 친윤 진영의 파상 공세에 일단 몸을 낮췄다. 그렇지만 대통령실은 이 대통령이 그 여러 가지 윤심 논란이 있지만은 대통령실은 대통령이 당의 의견을 개진할 책임과 권한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공세가 끝난 게 아니다. 그러니까는 그 안철수에 대한 공세가 끝난 게 아니다 이 뜻을 분명히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대통령실에서 입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안철수 의원 쪽에 대통령실이 왜 그 선거에 개입하느냐, 경선에 개입하느냐 이렇게 그 주장하는 데 대해서도 어제 대통령실 관계자가 조목조목 반박을 합니다. 이 브리핑을 해서 브리핑을 통해서 백그라운드 브리핑이 아니고 브리핑을 통해서 대통령은 국회의원보다 10배 많은 당비 한 달에 300만 원을 내는 1호 당원이다. 지금 대통령이 당비를 한 달에 300만 원을 낸다고 합니다. 일반 책임 당원들은 1,000원을 내죠. 그리고 국회의원들은 한 30만 원 내는데 10배나 많은 당비 300만 원을 낸다. 당비만 한 달에 3,600만 원을 낸다. 자, 뭐 금액도 금액이지만은 그것은 어떤 의미냐면은 1호 당원 중에서 1호. 그전에는 대통령이 여당의 총재를 겸했지만 지금은 그렇게 하지 않죠. 노무현 정부 때부터. 그래서 지금은 1호 당원 이렇게 불리는데 이 한 달에 300만 원의 당비를 내는 1호 당원으로서 의견을 개진을 할 수 있다. 이 당 경선에 대해서. 그리고 전당대회는 당의 행사지 이것이 공직선거법에 따른 선거가 아니기 때문에 선거 개입은 명백히 아니다. 이렇게 딱 선을 긋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무 개입 논란에 대해서는 이 특정 후보가 윤 대통령과 연대를 얘기하는데 그 연대가 실제는 없는 것 아니냐. 당무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관계, 팩터의 문제다. 이렇게 반박을 했습니다. 이 안철수 후보가 윤안연대 이렇게 하는데 실제로 그거는 없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당무 개입이 아니고 팩터를 확인하는 거다. 그 전에 이 윤심은
안철수가 아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죠. 자, 그래서 윤한연대는 팩트가 아니다. 이것을 확인해 주는 것이다.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만큼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여당의 진정체제를 구축하려는 그런 의지가 상당히 강한 것 같습니다. 그것은 결국은 이준석 트라우마 때문이죠. 내부의 내부에서 혼란을 일으키고 또 자기 정치를 하는 이 국정 운영에 호흡을 맞출 생각은 하지 않고 야당을 공격하지 않고 그냥 이 자기 정치를 하는 여당 안에서 분란만 일으키는 자, 그런 당 지도부가 다시 들어서면 안 되겠다. 이런 그 생각이 확고한데 안철수 그 후보가 당 대표가 돼도 국정 호흡을 맞추기보다는 아마 안철수 후보도 자기 대권 주자이기 때문에 자기 정치를 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총선에서 자기 사람을 심으려고 워낙 지금 본인의 세력이 국민의힘 안에 없기 때문에 나중에 당의 대선 후보가 되려면은 이 내부에 세력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총선을 통해서 안철수 당을 만들어 버리려고 하는 국민의힘을 지금 윤석열 당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 국정 운영에 그 동반자로 가기 위해서는 진영체제로 구축을 해서 그런데 안철수가 되면 안철수 당을 만들어 버리려 하기 때문에 이렇게 양쪽이 충돌을 하는 그런 상황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선 때 후보 단일화를 하고 공동정부 이야기까지 했지만은 그것이 초단기에 붕괴되는 과정에서 이 양쪽 사이에 특히 윤석열 대통령이 안철수 후보에게 불신이 쌓였다는 이야기는 제가 정가 뒷담화에서 해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안철수 그 당 대표가 되면은 심지어 윤석열 대통령이 탈당을 할 것이다. 그 국민의힘을 탈당을 할 것이다. 그리고 신당을 만들 것이라는 이야기가 있었죠. 이 신평 변호사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이 이 역풍을 조금 맞았지만 이것이 완전히 소멸된 것은 아니다. 이런 이야기가 정가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자, 중앙일보 6면 기사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중앙일보 6면 기사 보시면은, 윤석열 대통령 멘토 발 신당 창당론 심평입니다. 가능성 없다. 친윤계에서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내부는 술렁. 내부는 술렁. 자, 심평. 안철수 대표 되면은 대통령 탈당. 윤상현은 끔찍한 재앙의 시나리오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에 출마한 김기현 의원의 후원 회장이자 지난 대선 때 윤석열 대통령의 멘토를 자처를 했던 심평 변호사 입에서 신당론이 나왔다. 심평 변호사가 띄운 대통령 신당 창당론의 파장이 커지고 있다. 지난 3일이죠. 페이스북에 안철수 의원이 대표가 되면은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의힘을 탈당을 하고 정계 개편을 통한 신당 창당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몰릴 것이다. 이렇게 하니 뭐 안철수, 윤상현, 이준석까지 난리가 났죠. 안철수는 마음에 안 드는 후보가 당선되면 탈당하겠다는 말을 정당인이 할 수 있는 말인가? 윤상현 후보도 끔찍한 재앙의 시나리오다. 그리고 이준석도 나서서 대통령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대선을 치렀다면 엄청난 스캔들이다. 이렇게 막 또 천하람, 이준석 키저죠. 천하람 이 후보도 대통령 탈당이라는 이슈를 폭탄 던지듯 던졌다. 최고위원 후보들도 주로 이준석 키저들입니다. 허나 당을 몰락의 길로 가게 하는 발언이다. 김용태 조폭이라는 짓거리다. 이렇게 했는데 자, 이것이 현실성이 전혀 없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두 가지 측면에서 첫 번째는 이겁니다. 이 여권발 정계 개편론이 지금 처음 나온 게 아닙니다. 대선 때도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은 극심한 요소 야대 때문에 전국 운영이 어려워진다. 그러면 정계 개편이 필요하다. 그래서 대선 후보였던 윤석열 대통령이 2년 전에 노무현 정부 당시 열린우리당을 창당한 김한길 현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장이죠. 김한길 전 민주당 대표를 영입을 했죠. 그래서 새시대 준비위원장으로 영입을 하면서 이것은 정계 개편의 포석이다. 이런 분석이 나왔었습니다. 그리고 이 김한길 전 민주당 대표가 창당한 열린우리당이 어떤 정당이었습니까? 바로 노무현 대통령이 당선되고 나서 그때 새천년 민주당 이 동교동계 김대중 전 대통령 계열이 장악을 하고 있던 새천년 민주당이 여당이었습니다. 거기에서 휘둘렸죠. 그러니
노무현 당시 대통령이 새천년 민주당을 깨고 껍데기만 남기고 친노가 쭉 빠져나와서 창당을 한 것이 열린우리당이죠. 그때 김한길이 주도적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만약에 안철수가 그리고 비주류가 당권을 장악을 하면은 그 당을 버리고 깨고 나와서 새로운 당을 만든다. 열린우리당 모델이죠. 자, 그것 때문에 이것이 그냥 예사롭게 넘길 일은 아니다. 자, 이런 생각이 일단은 나옵니다. 그리고 여권에서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 등 내년 총선에 검찰 출신이 다수 출마하면 기존 의원들과 공천 갈등이 불가피하니 신당 창당론이 나오는 게 아니겠느냐, 이런 분석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이 파장이 커지니까 친윤계에서는 그것은 심평의 개인적 판단이다, 가능성 없는 얘기다, 이렇게 일단 선을 긋고 있습니다. 사실 이것이 이렇게까지 전개될 거라고 그냥 예단은 할 수는 없죠. 그렇지만은 원래 워낙 이 정치는 이 살아있는 동물입니다. 동물처럼 막 움직이기 때문에 이 전당대회 결과에 따라서는 어떤 정치권의 빅뱅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특히 다음 총선과 맞물려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 총선 공천권과 맞물려 있기 때문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당에 만약에 안철수 대표가 돼서 당을 안철수 당으로 만들려고 하면은 그냥 있지는 않겠죠. 그것을 깨고 비대위를 만들든지 아니면은 새로운 신당을 창당해야 되는 그런 상황까지 몰릴 수도 있습니다. 정치가 그렇습니다. 자, 오늘 또 하나 모처럼 조국 법무부 장관을 지낸 조국 관련 소식들이 신문에 많이 실렸습니다. 최근에 1심 판결을 받았죠. 자녀 입시 부정, 또 유재수 감찰 무마 이런 걸로 2년을 선고받았는데 1년에 2년을 선고받았는데 지금 1심 판결문이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자, 조선일보 8면 기사입니다. 조선일보 8면 기사 보시면은 법원 조국 잘못 반성안에 엄벌 불가피하다. 조국 잘못 반성안에 엄벌 불가피하다. 1심 판결문 375장 어떤 내용 담겼나? 자, 조국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서울중앙지법 1심 판결문 내용이 지금 알려졌습니다. 증거로 제시된 조민 정경심의 문자에 이런 게 있습니다. 조민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노한정 교수가 장학금 이번에도 제가 탈 텐데 다른 학생들에게 절대 말하지 말고 조용히 타라고 말씀하셨어. 성적이 안 된 형편없는데도 그때 부산대 의전은 노한정 교수가 장학금을 계속 줬죠. 자, 그래서 그것이 뇌물 아니냐. 이것도 이번 혐의에 들어갔는데,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조민이 자기 어머니 정경심에게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정경심 씨가 오케이. 애들 단속하시나 보다. 절대 모른 척 해라. 교수님이 장학금 받는 거 다른 학생들에게 말하지 말래요. 하니까는 절대 모른 척 해라. 이렇게 답장을 어머니가 합니다. 조국 전 장관 1심 판결문 주요 내용, 징역 2년 실형 선고 이유는 잘못에 눈 감고 진정한 반성을 보이지 않음, 재질이 불량하고 재책이 무거움. 자, 그런데 법정 구속은 또 안 했습니다. 이렇게 재질이 무거운데 자녀 입시 비리 관련 어떤 편법도 문제될 것 없다는 그릇된 인식, 갈수록 범행 방법이 가감해져. 동기, 재질이 불량하다. 자, 조국, 이것도 그렇지만 조국 딸, 조민 씨가 교수님이 저 장학금 받는 거 다른 학생들에게 말하지 말래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 조민이 어제 또 언론을 탔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조국 씨 딸, 조민 씨도 언론 플레이를 지금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여론을 타기 시작한 것이죠. 조민 씨는 평범한 가정 자녀들에게 엄청난 박탈감을 줬던 인물입니다. 갖가지 특혜, 가짜 스펙 만들어서 이 대학 가고 또 어전원 가고 막 장학금 타고 또 그리고 또 문재인 정부 때 정부와 관련 있는 정권과 관련 있는 병원에 원서를 내고 막 그런 인물이죠. 엄청난 박탈감을 상대적 박탈감을 준 인물인데 그동안 언론에 노출된 것은 딱 한 번 있었죠. 김호준 TBS에서 프로 진행할 때 거기 한번 출연을 했었는데 자 지금 다시 이 조국 아버지인 조국에 대한 실형이 선고되고 법정 구속은 안 됐지만 또 자신의 여사 면허가 박탈당할 위기에 처하자 다시
이 김어준을 찾아갔는지, 김어준이 불렀는지, 김어준이 지금 TBS에서 나와서 유튜버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출연을 했습니다. 어제. 그리고 얼굴까지 공개를 했습니다. 저번에는 라디오 방송이어서 얼굴을 공개 안 했는데 얼굴까지 공개를 했습니다. 본격적으로 여론전에 한번 들어보겠다는 이야기죠. 자, 조선일보 8면 기사입니다. 조선일보 8면 보시면은 조민, 검찰, 언론, 정치권이 제 가족의 정말 가혹. 나는 떳떳하다. 자, 조국 딸 김어준 유튜브에 출연했는데 이 유튜버 채널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서 저는 떳떳하고 부끄럽지 않게 살았다. 검찰이나 언론이나 정치권에서 제 가족을 지난 4년 동안 다룬 것들을 보면 정말 가혹했다고 생각한다. 잘못이 없는데 본인은 떳떳하다는데 떳떳한 사람을 그러면은 검찰, 언론, 정치권에서 다 그렇게 가혹하게 다뤘다. 떳떳한 사람을. 온 사회가 총동원돼서 집단 린치를 했다. 이 이야기가 되는 거죠. 자기는 떳떳한데. 아버지도 떳떳하고 어머니도 떳떳한데 감옥에 갔지만은. 그리고 이 조민 씨는 검찰, 언론, 정치권 이야기했지만은 그 외에 법원에서도 유죄 판결을 내려서 어머니는 구속되기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그 학교들이 입학을 취소를 하는 절차를 밟고 있죠. 그러면 이것들이 이 모든 사회 모든 구성원이 떳떳한 가족을 어떻게 보면 풍지박산시키기 위해서 가혹하게 다루고 있다. 이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온 사회가 나쁜 사회죠. 조민은 어제 처음으로 얼굴을 공개하고 인터뷰를 했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조민으로 당당하게 숨지 않고 살고 싶다. 자신의 의사 자격 논란에 대해서 표창장으로 의사가 될 수는 없다. 실력으로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입시에 필요한 항목들에서 제 점수는 충분했다. 조국 씨가 하는 그 개변과 거의 비슷하죠. 진행자 김어준 씨가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면 동료 선배들이 의사로서의 실력에 대해서도 이야기할 거 아니냐. 실력 있는 의사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조민 씨가 또 뭐라고 하냐면은 선배나 이 동료들로부터 자질이 충분하다고 들었다. 자, 이렇게 되니까 의료계에서 좀 발끈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가짜 표창장 이런 걸로 다 의사 자격을 또 따놓고 떳떳하다고 하고 나는 의사로서 자격이 충분하다고 하고 특히 자질이 충분하다 이 말에 대해서 이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 의사회장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니 나도 의사생활 몇십 년간 한 사람이지만 아직도 환자를 돌보는 게 두렵다. 인턴 1년, 페이닥터 1년 남짓한 아이가 자기가 의사 자질이 충분하다고 말한다. 기가 찬다는 이야기죠. 자, 또 앞으로 이 조민 씨가 또 얼마나 이 짜증을 나게 할지 김어준 방송이 아마 계속 나갈 것 같습니다. 김어준 같은 방송류에 지금 유튜브 채널, 가짜뉴스 퍼뜨리는 유튜브 채널들 많죠. 그쪽에 또 계속 나갈 것 같은데 또 한 사람 더 있습니다. 자, 서울신문 구면 기사입니다. 전면 나선 조민, 검찰 언론 정말 가혹, 발끈한 정유라. 아니 조국은 왜 그랬나? 니네 아버지 조국은 왜 그랬나? 정유라, 최순실 씨 딸이죠. 최근에 최순실 씨도 특사를 해달라, 어머니도 특사해달라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조민이 이렇게 전면에 나서니까 국정농단 사건으로 실형을 확정받고 복역 중인 최서원, 개명전 최순실의 딸 정유라 씨가 즉각 조 씨의 조민의 인터뷰 내용을 비판하고 나서며 외부 설전으로 번졌다. 조민 씨가 조민 씨의 아버지 조국 씨가 그때 최순실 게이트 때 두 사람 최순실 모녀에 대해서 엄청난 비난을 막 퍼부었었죠. 그것을 지금 다시 이야기하는 겁니다. 정유라 씨가. 이 조 씨 인터뷰가 보도되자, 조민 인터뷰가 보도되자 정유라 씨도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렇게 씁니다. 내 승마 선수로서 자질을 뭐가 그렇게 부족했길래 자기 의사 자격을 충분하다고 조민이 이야기하니까 나는 승마 선수로서 자질은 뭐가 그렇게 부족했길래 너희 아빠 조국
그건 나한테 왜 그랬을까? 웃고 간다. 이렇게 글을 남겼습니다.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남겼죠. 그리고 이렇게도 이야기합니다. 이 정유라가 조민에게 불공정은 대기 아직 의사를 하는 거고 나는 아시안게임 메달은 살아있지만 실력은 허위라는 달면 숨기고 써면 뱉는다는 이상한 민주당의 논리겠지. 이게 남아있겠지.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좌파가 뭐라고 해도 내 메달은 위조가 아니다. 자, 국정농단 사건 당시에 부정 입학 사실이 막 드러나서 여론의 질타를 받았던 인물이죠. 이 정유라 씨도. 그리고 정유라 씨가 그때 했던 말, 실력도 돈이다. 이 말 때문에 많은 또래 아이들이 상처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자, 글은 정유라도 또 나섰습니다. 이것이 조민, 정유라 이 사람들의 이 말들을 SNS 글들을 계속 또 인터넷 언론에서 계속 올리고 또 활용을 하겠죠. 유튜브 방송 같은 데서 자극적으로. 그래서 또 사회가 좀 더 시끄러워질 것 같습니다. 2월 7일 이 송국근의 시즌2 새로 시작하면서 처음으로 보내드린 조간 땅풀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